오늘은 이제 중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서두르는 중국 부부들입니다. 중국이 새해부터 30일간의 이혼 숙려제를 시행하자 중국 부부들이 오히려 서둘러 이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이혼을 심사숙고해라, 이혼율을 좀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부부들은 이혼을 서두르고 있다니 좀 재밌는데요. 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숙려기간 제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할 때 충동적인 홧김 이혼을 막기 위해서 냉각기를 좀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번에 그걸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3개월 뒤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충동적으로 이혼 신청을 했다라면 생각해봐라, 냉각기를 가져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올해 이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시행을 한 걸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워낙 많다고 보니까 이혼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혼이 급증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제 숙려기간, 냉정기라는 기간을 들여서 30일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는 이혼이 되지 않고 30일이 지나서 이혼이 돼야 되고 30일이 지난 다음에도 한 사람이 이혼 안 하겠다 그러면 냉각기를 다시 가져야 되는, 아이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기간인데 왜 이혼이 급증하고 있냐면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이혼을 하려면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루라도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혼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좀 결혼할 때 법률혼은 좀 신중하게 하되 좀 이혼을 하기로 하는 그런 사유가 좀 발생을 하고 나면 이혼 절차는 사실 변호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가해자들한 당사자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현지 누리꾼들, 중국에서는 더는 뭐 이혼의 자유도 없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결혼의 자유도 있지만 사랑할 자유도 있지만 이혼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든지 테러를 막는다고 하면 거기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면 서양 국가처럼 혼인신고를 안 할 가능성들도 상당히 그렇죠.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 네티즌이 이제 이혼의 자유를 없애는 거 아니냐 분노를 했는데, 중국 당국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도 인구가 이제 급격히 줄다 보니까 산하 제한 정책도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늘어나서 가정이 붕괴되면 체제 유지에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봐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이혼할 때 냉정기를 가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럼 결혼할 때 냉정기를 그렇죠. 가져 신중하게 결혼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혼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을 때 폐단이 있는데, 한 여성이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40년간 남편에게 맞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이혼을 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40년간 이어온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아이고. 이러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남편에게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보호라는 부분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찬반 논란이 있고 현재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꽤 높다고 합니다. 그런 판결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혼 숙려 제도랑 더불어서 말도 어렵습니다. 신시대 혼인가족 교육 지도 의견이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공개했어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혼인신고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혼인신고 절차를 강화해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혼인신고의 성스러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깨지 마라, 이런 제도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실내에서 혼인신고하지 말고 네. 혼인신고를 할 때 야외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적 저명인사나
지역의 공무원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서 그 증서를 줄 때는 가족들이 다 참석한 데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혼을 할 때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그거에 대한 성스러움도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강제한 법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강제되는 법의 효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어서 이게 일단 시행은 될 것인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도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아니 결혼은 왜 하는지, 이혼은 왜 하게 된 건지를 살펴보면, 사실 뭐 결혼하는 방법이 뭐 어렵다고 결혼을 덜 한다거나, 뭐 이혼하는 방법이 쉽다고 이혼을 더 한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뭐 집값이라던가 뭐 교육비 지출이라던가 가사 양육 문제, 이런 재반 사정들 때문에 사실 저는 결혼율이나 뭐 혼인율이나 이혼율이 정해진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어린아이 둘을 기르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애들 기르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정말 상상이 잘 되지 않고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때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부분이 몸이 힘들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에 지쳐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이혼율을 붙이는 거지, 혼인신고를 어렵게 한다고 이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특히 아이들 양육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런 뭐 제도, 뭐 숙려기간 이런 거 도입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그보다는 좀 결혼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좀 사회 기반을 좀 닦아주는데 좀 더 치중을 한다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뭐 그런 이혼율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혼 숙려 제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국에서 좀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전업 주부가 이혼을 할 때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도록 그런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로 그 금액이 정해지고 보상 청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권을 인정한 것이 1990년대에 벌써 이미 명문화돼서 도입이 됐는데, 중국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 그걸 금전으로 하는 산에서 그걸 지급하게 하는 명문규정이 들어갔고, 이거에 의미 있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결혼한 거를 보면 2015년도에 결혼을 부부가 했고요. 20년도에 이혼을 해서 약 5년간 생활을 했고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사 노동을 돈으로 환급해서 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5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이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부분에 대해서 5만 위안을 5년간 인정을 했으니까 사실 1년으로 치면 뭐 큰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처음 이런 가사 노동비를 인정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 이 사안은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보상금으로 16만 위안을 더불어 우리나라 돈은 약 2,740만 원이죠. 더 지급해라라는 판결이 났고, 최초의 판결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재판부가 이번 사안에서는 왜 또 어떤 이유로 뭔가 다른 특이점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걸까요? 일단은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 금전을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입법화돼서 여성의 권리로 인정이 됐고, 이에 따른 판결이 난 건데,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남성이 외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외도가 있었고 3년 차 되던 해에 집을 나와서 내연녀와 동거를 했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남편이 가사 의무를 저버렸고 양육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아내가 혼자서 이 부분을 가사 노동과 양육을 책임진 부분과 관련해서 5만 위안을 지급하고, 그리고 매달 아이의 양육비로 2,000위안, 약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에게 가사 전담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했다라는 것이 자세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가사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금전적인 그 가치를 인정한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지만, 사실 그 액수가 5년 동안
뭐 800 몇십만 원 정도 1년으로 따지면은 정말 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좀 이거는 너무 적게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쭉쭉 판결이 나오면 어떠나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내부에서 이제 특히 누리꾼들 사이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반론이 많습니다. 그 핵심은 가사 노동을 평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낮다. 이 낮은 금액이 앞으로도 재판의 기준이 돼서 계속해서 여성에게 가사 노동의 가치를 적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단 경제적으로 아직은 뭐 저기 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중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아이 보모를 한다라고 하면 1년에 5만 위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가사 노동을 인정받은 걸 1년에 벌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비춰볼 때 5년 동안 5만 위안은 너무 작다라는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려고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향후에 쭉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원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중국에서 첫 번째로 여성의 가사노동을 금전으로 평가했다.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특히 뭐 이혼했을 당시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가정주부로만 일했다면 어느 정도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있지만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살림이 힘들어요. 살림이 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아유, 개인적으로 아니라 저도 너무 힘들고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애들 어렸을 때 현관문을 나오고 출근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변호사님, 저 7세, 3세 지금 아이 둘이거든요. 저도 지금 주말에 애들이랑 붙어 있다가 월요일날 나오면 이제 그제야 좀 허리를 펴보는, 맞아요. 이제 커피 한 잔 마셔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일 지옥 같은 말이 뭐냐면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프셔서 못 나온다고 하는 날. 그날은 정말 지옥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지금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맞아요. 이 자리에 오신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지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사실상 무급 상태인 것에 무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희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연봉으로 치면 약 1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가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80만 원 넘게 정도는 최소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 지난해 이제 통계처에서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분석 결과를 놓고 가사 노동비를 이제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인당 돌볼 시간을 보니까 남성이 역시나 여성에 비해서, 아내분들에 비해서 돌볼 시간이 짧습니다. 연간 228시간을 돌봄을 썼다고 그러고요. 여성은 2배, 2.6배가 높은 598시간을 일하는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전업주부이든 직장 여성이든 마찬가지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서 직접적인 돌봄이야.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 빨아주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데, 남성은 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을 이제 산책을 시키거나 주말에 데리고 캠핑을 가거나,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겸한 돌봄이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생각하기엔 남성들의 돌봄이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요거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남성은 연간 평균 365만 원이고요. 여성은 956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 노동가치 평가가 10배 정도 뭐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근데 이 금액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습니다. 아니요, 저 차라리 이 돈 남편한테 주고 남편한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가정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때 되면은 밥이 나오고, 빨래가 때 되면 돌아가고.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또 없어요. 빨래 돌리면 뭐합니까? 개 켜야 되는데, 이런 게 모두 다 결국 노동력이 투입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 우리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결국 이 가사 노동이 대한 게 뭐 이혼 같은 게 진행이 된다면 뭐 재산 분할이라던가 뭐 위자료라던가 뭐 가만히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자료는 철저히 유책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사 노동 부분이 위자료에는 전혀 가만내지 않지만 재산 분할에 100%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혼이혼이라고 해서 4년차 이하의 인연은 신혼이라고 하는데, 재산 분할에 의해서는 결혼한 지 1년부터 기여도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3년이면 30% 내외 정도를 인정을 하고 있고, 10년을 넘는다 그러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50%부터 이제 기여도를 책정을 해서 가감을 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흔히 기여도라는 부분이 아내가 결혼해서 얼마를 벌어왔는데요. 기여도 전무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결혼한 연차와 출산 여부 이런 걸 가지고 기본 기여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여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슬픈데 여성분들 가사노동 대단히 힘든 노동입니다. 노동.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가사노동의 가치 분명히 확실히 좀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이 당연히 이혼 소송 등에서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가사노동이 좀 더 편해지는 날, 로봇 안 나오나 몰라요, 변호사님. 남편만 자신이 알아서 밥 먹고 씻기만 해도 가사노동이 50%는 줄을 것 같습니다. 좀 자기가 본인이 좀 1인분은 하는 네, 그런 그렇죠.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